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피 클래스 중에 미래 클래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원론적이면서 가벼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길지 않게 한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감염병과 도시계획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도시계획의 시작이 감염병, 전염병에 대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슬라이드에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고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의 승전국인 아테네에서 장티푸스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병이 이제 전염병을 좀 포괄하는 용어고요. 근데 이제 고대나 중세 시대의 전염병 중에 가장 치명적이면서 가장 빈번했던 것이 장티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헌에서는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테네에 퍼진 장티푸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이때 이제 최초의 도시계획가라고 할 수 있는 히프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를 조금 더 지나오면 이제 중세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 전 세계에 걸쳐서 한 2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배출을 했고요. 유럽에서만 유럽 전역에 유럽 전체 인구의 한 30% 이상 사망한, 사실 인류가 경험한 가장 참혹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방사형 도로망 체계, 그다음에 도시 시스템, 어디서든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가로망,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도시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도 유럽, 미주 지역에 걸쳐서 1억 명 이상이 사망을 했죠. 이제 최근 근대 현대에 넘어와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도시계획 분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영국에서 만든 공중위생법입니다. 1800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19세기 말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서 이 많은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죠. 주택도 부족하고 상하수도 부족합니다. 도로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1880년도 나온 소설 찰스 부스라는 사람이 쓴 The Bitter Cry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빈민 지역의 임대주택인데 썩어서 악취가 막 납니다. 근데 이게 음식의 냄새도 아니고요. 사람이 죽은 채로 방치돼서 시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입니다. 온 도시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었죠. 아주 가난한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3명의 아이 중에 1명이 벌써 죽은 지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차의 마부였던 남편은 일자리를 잃고 자살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그때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들 아마 일부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의 제반의 위생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이것들을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질병 지도라는 것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뭐 미신적인 영역에서 이 원인들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지도를 쭉 그리고 나니까 우물 주변에서, 수원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특히 전염병이 많이 걸리고 사망하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수인성 질병이다. 그리고 우물 주변을 폐쇄시키게 되고,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상하수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중위생법의 시초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인류는 아주 짧은 슬라이드 한 장으로 살펴봤지만 끊임없이 전염병과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도 발빠르게 대응해 왔고요. 각종 법규도 정비하게 되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도 정비하게 되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료 체계도 정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20년을 되돌려서 살펴보면 사스, 이게 이제 200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질병들, 전염병들 우리 경험하게 됐죠. 뭐 다 플루의 형태지만 어쨌든 비교적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 19의 충격은 사실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뭐 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를 경험했는데 뭐 이것쯤이야 라는 좀 아니란 생각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 2000년도 3월 30일자입니다. 존 홉킨스 대학에서 코로나 코비드 19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 뭐 사실 전역에 퍼졌습니다.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추운 나라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물론 저게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힘을 합쳤지만 무너졌죠. 사실 한 2년 정도 전 세계가 거의 셧다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뭐 어쨌거나 뭐 큰 값비싼 교훈을 얻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류는 여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죠. 이제 요즘에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크게 화두로 떠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결국은 이렇게 밀접 접촉으로 인한 확산, 감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다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자라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뭐 셧다운 하다 보니까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게 되고요. 작년에 나온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뉴욕이나 서울 도심의 오피스의 공실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제 도시를 떠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응급의료시설 부족하게 되고 의료 체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대구만 하더라도 그죠? 확진이 됐는데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 대기를 기다리다가 집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서 뭐 확산세가 뭐 눈에 띄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뭐 600명, 500명, 600명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들은. 그러니까 의료 체계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과연 도시가 이 코비드 19에 취약했냐라는 데 대해서는 퀘스천, 그러니까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연구를 보면, 해외 연구인데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연구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경량을 놓고 보면 가장 작년 코로나가 확산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이탈리아, 스페인인데, 이탈리아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확진자의 분포가 도심보다 오히려 교외 지역, 농촌 지역이 많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물론 뭐 발병,
감염의 가능성 높아지지만 그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연구도 많았고요. 이게 과연 고착화될 것인가? 도시를 떠난 사람이 그러면 다 교외 지역으로 뿌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나온 연구들을 보면 다시 이제 역도시화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게 되고 어느 정도 도시가 여기에서 적응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이후에 다시 도시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견해인데요. 제가 아직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한 연구는 못했지만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탈도시화의 경향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근로자나 기업이나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뭐 가능하네라는 판단도 들었고요. 이른바 이제 워케이션이죠. 일과 휴가가 함께 가는 형태. 최근에 뭐 TV 예능들을 보니까 안식월을 주더라고요. 11개월 근무하면 한 달을 쉬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은 제주도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좀 융합된 형태의 근무 환경, 그 다음에 주거 형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모두 도시로 모일 거야 라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다고 이 감염병, 전염병이 무서워서 모두 도시를 떠날 거야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적절한 중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기회가 비즈니스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 미래클래스를 통해서 차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도시 어떻게 바뀔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짧은 시간 한 10여 분 동안 그 몇백 년의 도시계획사 그리고 감염병을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도서를 또 살펴보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감염병과 도시계획에 대한 분야를 한 번 더 다루고 8주차까지 그렇게 다루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차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